해보자. 이온화 에너지. 딱 남은 게 이온화 에너지 하나니까. 그래도 제 기억으로는 이온화 에너지 자체는 지난주에 정리를 하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다시 할게. 나트륨, 마그네슘, 뭐가 빠졌어? 알루미늄 빠졌다. 틀어줄게. 여기 위험한데. 아니야. 야, 물 안 새 이제. 정말 얌전히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결정 그래. 자, 이번에 이제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다시 정리를 하려면 원자반지름 얘기부터 살짝 해볼까? 원자반지름은 우리가 원자반지름이 커질 조건으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주기는 커질 때 그리고 족은 작아질 때를 기본 조건으로 삼았었어요. 그랬을 때 주기가 커질 때 원자반지름이 커지는 이유는 단순히 껍질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면 충분한 얘기가 되는 거였고, 그리고 족이 작아질 때 원자반지름이 커지는 이유는 유효액 전하량이 작아야, 유효액 전하량이 작아야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원자과 전자를 잡아당기는 정도가 작은 거고, 그래서 덜 끌려 들어오니까 큰 거, 그쵸? 많이 끌려 들어오면 작아지는 거,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족은 작을수록 주기는 클수록, 그러니까 껍질 수는 많을수록, 그리고 핵의 전하량은 작을수록 원자반지름이 커지더라 라는 이야기. 이걸 왜 다시 정리했냐면 이걸 그대로 가져오면 이온화 에너지를 이해하는데 그대로 써먹을 수 있었다. 왜? 이온화 에너지가 커질 조건은 결국은 원자반지름이 작아질 조건,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질 조건과 원자반지름이 커질 조건이 동일한 이런 개념이었었잖아요. 이유가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한 개 떼어내는 이 에너지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자 한 개를 떼어낼 때 에너지가 되는데, 항상 필요한 건 우리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꼭 이해해야 되는 거 하나가 뭐냐면 전자가 흡수하게 되는 에너지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원자한테 속해 있던 어떤 전자가 우리가 가해준 에너지를 흡수해서 원자 밖으로 벗어나게 되는데 그걸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전자 한 개가 이 흡수하는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클수록 전자가 잘 안 떨어져. 떨어지기 어렵다. 어렵다 아니고 어렵다 라는 이야기가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그 얘기는 전자가 떨어지기 어렵다. 근데 그게 원자반지름이랑 어떤 식으로 그냥 이해해주면 되는 거였어. 우리가 전자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는 N은 무한대라고 하는 특정 정해진 위치까지 전자를 내보내면, 그러면 이 전자가 그냥 자유롭게 원자의 그룹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얘가 이 원자핵과 이 무한대 사이의 거리는 어느 정도 일정해요. 사실은 이게 거리라고 표현하면 원래는 안 되긴 하는데, 원래는 에너지라고 표현해야 좀 더 맞는 얘기입니다. 얘가 원자핵 요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동일하다, 이 정도가 원래 제일 좋은 표현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N은 무한대는 개념상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흔히 이제 자유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뜻하거든요. 근데 자유전자의 에너지 준위라는 건 원자마다 서로 다를 이유가 없지. 애초에 자유전자는 원래부터 원자랑 관련이 있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자유로운 전자니까. 그래서 자유전자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얘는 무한대, 그리고 이 에너지 준위를 0 이런 식으로 정해놨다 보니까,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어떤 전자든 요 상태를 만들기만 하면 돼 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렇다 보니까 각각의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여기 무한대까지 보내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고, 전자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에너지가 많았으면 조금만 더 채워주면 자유롭게 나갈 수 있어지는 거고,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가진 전자들은 떼기 쉽고 에너지를 적게 가진 전자들은 떼기 어렵고의 개념이 성립하게 되는데, 그게 애초부터 원자 반지름이랑 관련돼 있잖아. 그쵸? 반지름이 작다는 얘기는 핵에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고, 핵에 가깝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적다는 얘기. 반대도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만약에 핵에서부터 멀다, 반지름이 크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이 전자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조금만 더 채워주면 자유로워지겠네, 이런 개념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온 에너지가 커진다가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 반대도 원자 반지름이 커지면 이온 에너지가 작아진다, 이렇게가 성립하는 게 완전히 이게 이렇게 이해해줘도 상관없는 게 되는 거였는데, 문제가 되는 구간이 뭐였었냐면, 실제로 그래서 뭐 수소랑 헬륨의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게 되면, 이온화 에너지, 헬륨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커요. 당연한 얘기긴 해. 왜냐면 헬륨이 요 수소랑 헬륨의 중에서 원자 반지름 같은 경우는 수소 쪽이 더 클 거기 때문에, 헬륨 쪽이 더 작을 거기 때문에 이온 에너지는 더 크다, 이 정도면 충분한 얘기가 되고, 리튬하고 베릴륨을 비교를 해도 여기서는 베릴륨이 더 이온 에너지가 큽니다. 왜? 원자 반지름은 리튬 쪽이 더 크니까. 그 다음에 뭐 리튬하고 헬륨을 비교하고 싶어? 그럼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륨 쪽에 반지름이 더 작았었을 거니까, 원자 반지름 더 작으니까 이온 에너지는 더 크다, 이렇게 그냥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그냥 쓰던 대로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하고 정확하게 반대 개념으로 가주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붕소하고 우리가 탄소를 비교해 주게 되면, 아니죠, 베릴륨하고 붕소지, 베릴륨하고 붕소를 비교해 주게 되면 원자 반지름의 경우에는 베릴륨이 더 큰 걸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온화 에너지도 베릴륨이 더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유가 뭐였었던 거냐, 실제로 이제 원자 반지름의 베릴륨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는 주기적인 측면에서는 어차피 동일한 주기, 동일한 껍질수였던 거고요. 근데 그러니까 유효액 전하량 측면에서는 베릴륨의 유효액 전하량이 붕소보다 작으니까 반지름이 더 클 수 있어 라는 거고, 그럼 이온 에너지도 이걸 진짜 직접적으로 이해해보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유효액 전하량이 작아,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야, 전자를 잡아당기고 있는 힘이 약하지, 그럼 떼기가 더 쉬워야 정상이죠 라는 이야기. 이게 그냥 단순히 그 힘의 측면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었던 게 우리가 에너지의 측면이잖아요. 계속 얘기하는 게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많을수록 그냥 떼기 쉬운 거고, 그렇죠? 우리가 채워줘야 되는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베릴륨의 전자보다 붕소의 전자가 에너지가 많다라는 이야기만 정리할 수 있으면 당연히 증명이 가능한 거잖아요. 되게 쉽게 증명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ES 오비탈보다 E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높다라는 거. 그렇죠? 우리가 싸움의 원리에서 외워서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용해 주면 됩니다. E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는 E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보다 에너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붕소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EP 오비탈에 있을 전자와 베릴륨의 가장 바깥쪽, ES 오비탈에 있을 전자, 그 둘은 에너지가 더 큰 쪽이 붕소 쪽일 수밖에 없어. 그럼 채워줘야 되는 에너지는 붕소 쪽에서가 더 작아지는 거지. 그럼 붕소의 에너지가 더 작아. 이런 정도 개념이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는 것보다 만약에 서술형에다가 딱 누군가가 베릴륨하고 붕소, 그러니까 베릴륨은 리튬보다 이온 에너지가 크다, 근데 붕소보다도 크다, 그 이유를 적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베릴륨이 붕소보다 이온 에너지가 큰 이유는 p 오비탈이 에너지 준위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면 된다는 얘기지. 기본적으로 p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s 오비탈보다 크니까. 저 비슷한 게 요 앞에서도 똑같이 써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리튬하고 베릴륨 중에
여기선 이온 에너지가 베릴륨이 더 크잖아. 그럼 얘는 이유가 뭐예요? 얘는 유효핵 전하량 때문인 거지. 어느 쪽의 유효핵 전하량이 더 크니까. 이 베릴륨의 유효핵 전하량이 더 크니까. 그 이유가 되는 거고. 만약에 리튬하고 헬륨을 비교해봤는데 헬륨의 이온 에너지가 더 크더라 라는 건 어떻게 설명하면 돼요? 헬륨의 껍질수가 전자껍질수라고 원래 표현해야 돼요. 전자껍질수가 더 작아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서로 주기가 다른 애들끼리 비교했을 때는 원자 반지름을 비교하든 이온 에너지를 비교하든 똑같아. 이 껍질수 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리튬, 베릴륨 이렇게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원자 반지름을 얘기하든 이온 에너지를 얘기하든 그냥 유효핵 전하량을 갖다 대면 돼요. 근데 지금 요런 경우에 예외가 되는 구간이 베릴륨 붕소 여기였던 거고, 그래서 이 구간은 뭐라고 설명하면 된다? p 오비탈의 에너지 주기 때문이다. p 오비탈 자체가 s 오비탈보다 에너지가 크니까. 그래서 얘는 베릴륨 같은 경우는 우리가 e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를 뗄 거거든. 근데 붕소는 2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를 떼게 되니까 그럼 에너지가 더 큰 걸 떼는 거니까 조금만 더 채워주면 끝나. 이렇게 되는 구간인 거죠. 근데 그게 마그네슘, 알루미늄한테서 똑같습니다, 결국에. 그치? 왜? 우리가 마그네슘한테서 전자를 떼잖아? 그럼 3s에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올 거예요. 근데 알루미늄한테서 전자를 떼잖아? 그럼 3p에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동일하게 성립. 즉,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 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에 의해서 역전이 되는, 그러니까 원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 에너지가 커져야 되는데 여기 2족하고 13족 사이에서는 2족 쪽이 이온 에너지가 더 큰 걸 볼 수 있다라는 걸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베릴륨 붕소로 한정하거나 마그네슘, 알루미늄으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이 2족, 13족 사이에서는 항상 성립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4주기 2족하고 4주기 13족을 비교해도 똑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좀 더 가봅시다. 계속 가면서 생각을 해보면, 자, 베릴륨하고 붕소 중에서 베릴륨의 이온 에너지가 더 큰 거 알겠어. p 오비탈 에너지 주기 때문에. 그러면 붕소하고 탄소를 비교하면 탄소가 더 크거든요. 이거는 이유가 뭐겠어? 네, 탄소가 유핵 전하량이 더 크니까 입니다. 근데 베릴륨하고 탄소는 왜 어떻게 될까? 이건 누가 더 커요? 우리가 그래프를 보게 되면, 그치? 베릴륨에서 붕소 내려갔다가 붕소에서 탄소 다시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베릴륨하고 탄소 중에 누가 더 높냐의 문제인데 탄소 쪽이 더 높아요.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얘는 p 오비탈 에너지 준위 때문이라고 아까 설명했었고, 얘는 그냥 원래대로 유효핵 전하량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는 그 두 문제가 모두 겹쳐 있는 구간이잖아. p 오비탈 에너지 준위와 유효핵 전하량과.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그냥 요 p 오비탈의 문제보다 유효핵 전하량의 문제가 여기서 더 크게 작용하는 거야 정도로만 이해하면 충분해요. 왜냐면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는 아니지, 얘랑 얘 앞을 비교하는 게 낫겠다. 리튬하고 베릴륨. 여기랑 여기를 비교했을 때는 s 오비탈에서 떼던 애들이 p 오비탈로 넘어가는 딱 그 구간이라서 p 오비탈에 의한 차이가 되게 크게 나타났던 거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p 오비탈에서 떼는 애들끼리 차이니까 상관없지 않나 라는 얘기인데, 근데 요 두 개를 사실 제대로 이해하잖아? 그러면 요게 당연해집니다. 이게 제대로 이해하면 아닌가? 안 당연한 것 같은데? 네. 안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오비탈을 그 에너지 준위를 표시를 할 때 어떤 느낌으로 하냐면, 그러니까 보어의 원자 모형과 현대적 원자 모형을 합치잖아. 그러면 이거 아마 지난주에 했던 얘기 같긴 한데, 요런 느낌으로 이제 생겨 먹은 거예요. 위에 또 똑같이 세 번째 껍질이 있으면 세 번째 껍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던데 딱 겹쳐 있는 게 3s인 거고, 그거보다 살짝 위로 3p가 있고, 이런 개념으로 이제 그 받아들이면 되는 게 오비탈과 원래 사용하던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얘기거든. 이게 보어 원자 모형에서 얘기하는 껍질인 거고, 그 오비탈의 실제 에너지 준위는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자 반지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액 전하량이 커지면 껍질이 땡겨져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첫 번째 껍질이 당겨져 들어오기 때문에 1s가 그만큼 당겨져 들어와요. 즉 1s에 들어있는 전자들도 에너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핵전하량이 커지면. 그건 첫 번째 껍질만 당겨져 들어오는 게 아닐 테니까 두 번째 껍질도 똑같이 당겨져 들어오면서 ES도 베릴륨의 ES와 리튬의 ES와 붕소의 ES가 서로 에너지가 다 달라요. ES 오비탈끼리. 리튬보단 베릴륨이, 베릴륨보단 붕소가 더 작은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똑같은 ES 오비탈끼리도. 그게 EP 오비탈에 적용을 해보면 베릴륨하고 붕소는 ES 오비탈은 붕소 쪽이 좀 더 작을 거거든? 근데 EP가 붕소의 ES보다는 붕소의 EP가 조금 더 클 테니까 그걸 비교했을 때는 여기가 더 컸던 거야. 그러니까 붕소의 EP는 아직까진 베릴륨의 ES보다는 충분히 커요. 근데 이게 탄소로 넘어가게 되면 똑같은 EP여도 붕소 때보다 더 아래로 내려오게 되잖아, EP가. 그게 베릴륨의 ES보다 아래로 내려와 버리는 거지. 이걸 점점 밑으로 내리는 구조잖아요. 지금 얘가 베릴륨 거였어. 그러면 얘가 붕소가 되면 얘네들을 조금 내려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탄소가 되면 좀 더 내려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건데, 탄소에서 내렸을 때 탄소의 EP가 베릴륨의 ES보다 아래에 오게 되는 거지. 이걸 계속 내리니까. 그래서 그냥 더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더 작아졌으니까 이온 에너지는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솔직히 알바 아니잖아. 외우세요. 어차피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여기 피오비탈이 큰 영향을 주는 게 여기 2족하고 13족만 이렇게만 생각하고 푸는 게 더 편하잖아. 그래도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된다라는 거고, 사실 이렇게까지 이해하지 않아도 2족하고 13족에서는 2족이 더 커 라는 게 예외인 거야. 기본적으로는 그냥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는 거. 딱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 자체는, 아니 이온 에너지 자체는 이쪽이 커지는 방향이고, 이건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는 방향과 완전히 동일한데, 그런 와중에서 지금 우리가 표시한 여기가 예외가 되는 구간인 거지.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계속 가봅시다. 이제. 그래서 요 베릴륨 탄소는 다시 지우고, 붕소보다 탄소가 컸고요. 탄소랑 질소를 비교하면 탄소보다 질소가 큽니다. 이것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유액 전하량이 더 커지니까. 질소의 유액 전하량이 탄소보다 더 크기 때문에가 될 거예요. 근데 질소랑 산소를 비교하게 되면 질소의 유액 전하량이 더 커요. 지난주에 드렸던 그림 그래프가 있으면, 그래프 그림이 있으면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없어도 그냥 질소가 그 산소보다 더 크다는 사실 자체를 설명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뒤집히는 데가 한 번 더 나타나는 거지. 실제로 딱 여기서만 다시 뒤집혔다가 산소 플로린 여기만 되면 다시 플로린이 더 커져요. 그리고 이 구간의 이유는 유액 전하량인 거지. 요건 이유가 달라져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냥 유액 전하량이 커지면 커진다가 되다가, 여기는 또 왜 어떤 예외가 나타나느냐를 보면요. 질소랑 산소의 가장 바깥쪽 오비탈의 전자 배치만 보면 답이 나오는데, 얘는 EP에 3개, 얘는 EP에 4개 들어있다는 사실. 자, 이게 뭐야?
이걸 우리가 진짜 전자 배치를 해보면 이 P의 3개는 훈투 규칙에 따라서 전자 3개가 각각 서로 다른 오비탈에 들어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 P의 4개인 산소의 P 오비탈 전자 배치는 훈투 규칙에 따라서 다 서로 나눠져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 전자가 이 셋 중에 하나의 오비탈에 추가로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이게 좀 특이한 점인데 우리가 이 P 오비탈 질소한테 에너지를 가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온화 에너지를 질소한테 가해주게 되면 세 전자 중에 아무나 에너지를 흡수해서 떨어져 나옵니다. 근데 산소는 무조건 이 오비탈에 들어있는 둘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와요. 왜? 왜겠어? 얘네들이야 서로 다 다른 방 쓰고 있으니까. 근데 얘네 둘은 방 혼자 쓰고 있거든. 근데 얘네는 지금 한 방에 둘이 같이 들어갔거든. 근데 한 방에 같이 한 방에 둘이 같이 들어간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야? 이 화살표로 표시했지만 얘네가 근본적으로 전자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전자끼리는 뭘 하고 무슨 힘이 작용하고 반발력이 작용하는 거고. 그래서 이 두 전자는 서로 다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들끼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하게 반발력을 갖습니다. 스핀 방향이 서로 반대잖아요. 그래도 붙어 있잖아. 아무리 스핀 방향이 반대여도, 그러니까 스핀 방향이 반대인 건 둘이 붙어 있을 최소한의 조건인 거야. 그래도 둘이 붙어 있지 않은 경우가 더 낫지. 그래서 얘네들은 안 붙어 있다가 이 질소까지는 붙어 있을 필요가 없었던 전자들이 산소에 오게 되면서 붙어 있는 전자가 필수적으로 생기면서 무조건 얘네가 에너지를 흡수하고 나오게 되거든. 왜냐면 실제로 이 두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와 이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 여기가 더 커요. 이거는 이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건데 우리는 에너지가 많을수록 불안정하고요. 요거는 이번에 꼭 제대로 이해하고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3단원까지 계속 써야 되는 개념입니다. 에너지가 줄어들수록 안정적이거든요. 근데 불안정하게 만드는 힘 자체가 반발력이기 때문에 반발력은 어떤 입자의 에너지를 키우는 힘입니다. 반대로 안정적으로 만드는 힘은 뭐야? 인력이란 말이야. 그래서 인력은 그 자체로 에너지를 줄이는 힘이에요. 그래서 반발력이 강해질수록 그 입자가 가진 에너지가 많아집니다. 근데 지금 이 오비탈에 있는 이 두 전자는 그러니까 다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들보다 에너지가 클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처음부터 계속 얘기하던 게 뭐야? 가진 에너지가 크면 좀만 더 채워주면 밖으로 벗어난다고. 이게 이온화 에너지의 개념이니까. 그래서 여기 질소, 산소 여기서도 다시 뒤집히는 구간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 여야 됐지만 질소가 산소보다 더 크네? 라는 구간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서술형 이런 데다 적어야 된다고 치면 그냥 전자 간 반발력 때문이다 라고 적으면 돼요. 물론 좀 찝찝하지? 그러면 뭐 같이 해주면 되겠어? 이런 거 오비탈 한 번씩 그려주고 설명하면 되는 거죠. 질소의 경우에는 EP의 3개가 이렇게, 산소의 경우에는 EP의 4개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 반발력이 커서 이 정도로 설명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걸 제일 간추렸을 때 전자 간 반발력 때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하고 황에서 똑같이 나타날 문제죠. 인은 3P의 3개의 전자가 들어가고요. 황은 3P의 4개의 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하고 황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즉 여기도 15, 16쪽의 문제인 거지 질소, 산소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럼 뭐가 되냐면요. 딱 여기랑 여기만 예외가 됩니다. 나머지 뒤로는 똑같아요. 또 산소보다 플루오린이 커요. 플루오린보다 네온이 크고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되 2족 13족 그리고 15족 16족 요 두 구간만 앞에 쪽이 더 커. 작은 족이 더 커 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유까지도 다 제대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 2단원 파트에서 개념 서술형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요거 관련된 거예요.
이유 이런 걸 많이 질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념 질문을 아예 안 할 거야. 그냥 답이 숫자 형태로 나오는 것만 내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뭐지? 양자수랑 그 다음에 평균 원자량 요 거를 낼 거거든요. 근데 개념과 관련된 걸 서술형에 꼭 내고 싶어 라고 하면 거의 99%는 이쪽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이유까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온 에너지 끝.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문제 푸는 얘기보다 일단 이전에 개념적으로 지금 이걸 잘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이온 에너지가 우리 이번 파트에서 개념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인 질문을 가장 많이 해요. 사실 원자반지름도 그렇고 뭐 오비탈도 그렇고 개념적인 질문을 할 게 많진 않거든요. 오비탈은 기껏 해봐야 방향성 관련 질문을 한다던가 확률, 그 전자 발견 확률이 90%인 거 관련한 질문을 한다던가 요 정도 선 안에서, 폭 안에서만 하는데 이온 에너지는 이런 각각의 누가 누구보다 더 큰 이유가 서로 다 따로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심지어 예외도 있잖아.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는데 그 예외가 되는 구간도 존재하니까 이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만 해도 4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껍질수, 유효액 전하량, 전자 반발력, p-오비탈 에너지 준위. 이 4개의 이유를 놓고 어느 구간에다 이걸 적용하면 되는지가 서로 달라지는 거다 보니까 개념 질문하기가 가장 좋은 파트가 여기다.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얘가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게 생깁니다. 이것만 해도 꽤 복잡하고 짜증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문제로 넘어가면 제2 이온화 에너지라는 게 나와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건 제1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실제로 이 전체를 개념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예전에는 1차 이온화 에너지, 2차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표현을 많이 썼었어. 지금은 제1 이온화 에너지, 제2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쓰는 게 더 이제 교과서적인 표현이긴 해요. 그래서 저도 표현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만약에 1차, 2차 이렇게 제 입에서 나온다고 해도 제1, 제2 이거랑 같은 거로 그냥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다뤄본 게 제1 이온화 에너지면 제2 이온화 에너지는 뭐냐면 이미 하나 떼잖아. 우리가 제1 이온화 에너지 개념 자체가 그냥 원자를 갖다 놓고 거기서 전자 하나를 무조건 떼는 거거든요. 제2 이온화 에너지는 뭐냐면 방금 뗀 그놈한테 하나 더 뗄 때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닙니다. 제3도 만약에 우리가 이거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제3, 제4, 제5 계속 올라가거든요. 계속 올라간다고 해도 제3은 뭐겠어? 제1 때 하나 뗐고 제2 때 하나 더 뗐으면 제3은 거기서 또 하나 더 뗄 때 그렇게 가는 거야. 제4는 거기서 또 하나 더 뗄 때 제5는 거기서 하나 더 뗄 때 이런 식으로. 물론 우리 내신 범위 안에서는 맥시멈으로 나와봤자 제4에서 제5까지입니다. 근데 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자 제2 이온화 에너지 비교를 했을 때 헬륨하고 리튬 얘기를 해봅시다. 자, 헬륨 리튬은 제1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큰 쪽은 헬륨일 거예요. 근데 제2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큰 쪽은 어디게요? 리튬이 됩니다. 왜냐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주면 제일 좋은데 어떤 게 있냐? 제1이 이미 하나 처음 뗄 때가 되는 거고 제2는 그 떼고 나서 한 번 더 뗄 때가 되잖아요? 그럼 한 번 더 뗄 때 리튬의 위치는 누구의 전자 배치와 같은 상태? 헬륨과 같은 상태. 헬륨의 전자 배치는 누구와 같은 상태? 수소와 같은 상태. 그러면 헬륨과 리튬의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수소 헬륨의 제1 이온화 에너지 비교 때와 같은 경향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하게 똑같아. 만약에 내가 리튬 베릴륨을 비교를 해. 그러면 제1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큰 쪽은 베릴륨이에요. 근데 제2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큰 쪽은 리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제1 이온화 에너지 때는 그냥 베릴륨이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큰 거였어.
근데 제2 이온 에너지 얘기하려면 어떻게 돼요? 리튬을 헬륨 자리에 보내놓고 베릴륨을 리튬 자리로 당겨놓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헬륨 자리로 간 리튬 쪽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오른쪽 위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제2이온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가장 복잡해지고 가장 짜증나는 구간이 이제 베릴륨 붕소 이런 데나 붕소탄소 이런 데가 됩니다. 이게 재미난 점인데 붕소탄소는 원래 제1이온 에너지가 탄소가 더 커요. 근데 제2이온 에너지는 붕소가 더 커지죠. 딱히 주기가 바뀌지 않아도. 베릴륨 붕소도 비슷합니다. 베릴륨 붕소는 베릴륨이 더 컸어요. 근데 제2로 가면 붕소가 더 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예 이 상태의 주기율표를 놓고 일단 연습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순차적 이온 에너지를 제2, 그래도 제3까지는 다룰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4부터는 다른 질문을 위한 겁니다. 실제로 니들한테 탄소하고 질소의 제4 이온 에너지가 어떻게 되게 이런 걸 질문하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사실 한다고 해도 할 수는 있지. 4칸씩 앞으로 당겨놓고 하면 되니까. 근데 보통 이제 그 질문은 잘 안 하고요. 제3까지 이제 직접적으로 비교를 시키는 건 제3까지만 비교를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만약에 제2이온 에너지를 물어봤어. 그러면 지금 요 분홍색 표시, 노란색 표시 그대로 냅두고 원자 번호, 이 원소 기호들만 앞으로 한 칸씩 다 당겨주는 거야. 수소는 날려버려야 되겠죠. 수소는 어차피 하나 떼고 나면 더 뗄 전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3이온 에너지를 물어보면 이것도 표시 그대로 냅두고 다 2칸씩 앞으로 당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탄소가 베릴륨 자리에 오게 되는 거고 질소가 여기 붕소 자리에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온 에너지가 크고 그 다음에 여기 2족 13족 전자배치에 해당되는 구간과 15족 16족 전자배치에 해당되는 구간에 이 예외까지도 계속 똑같이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율표를 놓고 앞으로 당겨서 생각만 해주면 되지 않겠냐는 거죠. 실제로 이제 얘는 그 매년 푸는 학생들이 이제 연습해서 푸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줘보면요. 첫 번째로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일단 제가 지난주에 그래프를 드렸었잖아요. 그래프를 일단 외웁니다. 그리고 제2 이온 에너지 그래프도 외워요. 제3 이온 에너지 그래프도 외워요. 어차피 외우는 건 쉬워요. 제1 이온 에너지를 그려놓고 제2는 거기서 한 칸씩, 제3은 거기서 한 칸씩 당기면 되거든. 똑같아. 그래서 그걸 그려놓고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지금 제가 저렇게 딱 그려놓은 저대로, 저 표시까지 그대로 해놓고 그 다음에 제2이온 에너지 때는 한 칸씩 당겨서 또 그려요. 제3이온 에너지도 똑같이 한 칸씩 또 당겨서 그려요. 그렇게 그려놓고 푸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둘 다 별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뭐 잘 모르겠으면 그렇게 둘 해야지 뭐. 개인적으로 당연히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저거 하나 정도는 그려놓고 물론 저 하나도 안 그리고도 전 실수 절대 안 하는데요 하시면 당연히 그게 제일 베스트. 그게 제일 베스트. 시간 하나도 안 잡아먹으니까. 근데 그거는 실수할 확률이 조금은 높아지는 거니까 우리가 주기율표 하나 정도는 그릴 수 있잖아. 그렇죠? 어차피 시험 시작할 때 주기율표 딱 한 번 그려놓고 그것까지 보면서 풀면 되니까 딱 저대로 그려놓고 제2 할 때는 그냥 너희들이 머릿속에서 앞으로 한 칸씩 밀면 되지. 제3 할 때는 너희들이 머릿속으로 앞으로 2칸씩 밀면 되지. 그게 그냥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인 건데요. 그냥 저는 그냥 그러면 실수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땡겨서 그려놓고 하는 게 더 편합니다 하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시간 조절을 해보면 돼. 나는 그리는데 시간 좀 투자하면 뒤에 거 오히려 더 빨리 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보면서 풀면 되니까 그러면 그냥 푸는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쪽이 더 빠르더라고요.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천차만별이긴 한데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해야 될 거는 뭐냐? 이해해 주는 거랑 그 다음에 외워주는 거죠. 이온 에너지가 왜 이렇게 변하는지를 포함해서 이온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외워주시고 단 원자 반지름은 이런 예외가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표시한 이런 예외는 이온 에너지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원자 반지름은 정상적으로 베릴륨보다 붕소가, 붕소보다 탄소가 이렇게 계속 작아집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전자친화도가 사라져서 편해진 겁니다. 복 받은 줄 아십시오. 옛날엔 전자친화도라는 게 있었는데
아무튼. 자, 그래서 요거를 제대로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더 설명할 건? 아, 하나 남았네. 이온 에너지가 딱 한 포인트가 남았어요. 딱 한 포인트. 그게 뭐냐면, 아까 근데 외우고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직접 비교해보는 건 제3 이온 에너지까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4 이온 에너지, 제5 이온 에너지까지도 나온다고도 했잖아. 그럼 제4, 제5는 언제 쓰는 거냐? 요 얘기를 좀 해보면 그런 게 있어. 자, 리튬의 제1 이온 에너지, 제2 이온 에너지, 제3의 이온 에너지끼리 서로 비교해보면 어떻게 되게? 리튬의 제1 이온 에너지보다 리튬의 제2 이온 에너지가 무조건 큽니다. 제2보다 제3이 무조건 커요. 이건 리튬 가지고만 할 필요가 없고 모든 원소의 제1 이온 에너지보다 제2 이온 에너지가 커요. 모든 원소의 제2 이온 에너지보다 제3 이온 에너지가 큽니다. 이거는 앞에 우리가 설명한 걸로 되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데, 왜냐면 전자 하나 뗄 때마다 가려막기 효과가 줄어들죠. 가려막기 효과가 줄어들면 유액 전하량이 커지죠. 그러니까 이온 에너지는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하나의 원소를 갖다 놓고 얘의 제1보단 제2가, 제2보단 제3이 커지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아까 미안해, 그래프 잠깐만 쓸게. 요 그래프로 이해하는 것도 좋다 그랬잖아. 우리가 이 그래프를 봐두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앞으로 한 칸 당기는 것도 맞는데, 약간 한 칸 당기면서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위로 올라가는 느낌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2이온 에너지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한 칸씩 당겨지면서 그래프 전체가 위로 싹 올라가. 제3은 거기서 또 한 칸 당겨지면서 위로 싹 올라가.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는 계속 가면 갈수록 무조건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실제로 비교해보면 제1에서 제2로 갈 때는 한 2000 남짓하게 커졌어. 제2에서 제3 갈 때도 한 2000 남짓하게 커졌어. 어떤 특정 원소 하나에 서로 이 순차적 이온 에너지를 비교하는 건데. 근데 제3에서 제4 이온 에너지를 갈 때 갑자기 엄청 커진 거야. 여기서 한 막 이렇게 커졌어. 그러면 지금 이 원소는 누구게? 몇 쪽 원소게? 13쪽 원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제4, 제5의 이온 에너지입니다. 뒤쪽 이온 에너지는 보통 이런 방식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왜냐면 잠깐만. 자, 우리가 그래프를 보게 되면 그래프에서 이온 에너지 변화가 가장 크게 일어나는 구간이 어디예요? 여기 주기가 바뀔 때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겨지다가 요 주기가 바뀌는 구간에 걸쳐서 바뀌면 그때가 이온 에너지 변화가 가장 크게 일어납니다. 근데 언제 주기 바뀌는 구간에 걸치게 될 수밖에 없냐면, 붕소면 제1, 제2까지는 요 껍질에 있었던 애거든. 근데 제2에서 제3까지도 그냥 여기서 여기 가는 거니까 이때 리튬의 위치에 있을 때 전자를 떼는 거였어. 근데 제4 이온 에너지가 되면 누구 자리에 가게 되는 거야? 붕소가 헬륨 자리에 가는 거죠. 그러면 아까 여기나 여기 요 자리에 있을 때보다는 이 자리에 가면 훨씬 커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딱 그 구간에서 이온 에너지가 확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순차적 이온 에너지가. 선생님, 어느 정도가 확 커지는 거예요? 이건 좀 되게 찝찝한 문제긴 해요. 되게 애매하긴 한데, 애매한 걸로는 잘 안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 알 겁니다. 대충 딱 봤을 때 한 몇 천씩 정도 변하다가 막 10,000 넘게 변하고 이런 구간이 딱 보여요, 눈에. 그러면 그럼 요 구간이 크게 변한 구간이네 라고 두면은 뭐 하면 되냐? 크게 변한 구간을 찾았어? 그러면 앞에 요 차수가 그대로 지금 이 족의 지금 이 원소의 족인 겁니다. 만약에 제3에서 제4 갈 때 엄청 커졌어? 그러면 3족인 거죠. 물론 이제 우리는 3족은 다루지 않으니까 13족이 정확한 말이지만, 만약에 제4 이온 에너지까지는 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커졌어. 근데 제5 이온 에너지가 갑자기 확 커져. 그러면 14족 원소인 거고. 그냥 처음부터 다짜고짜 제1 이온 에너지에서 제2 이온 에너지 갈 때부터 엄청 커져. 근데 제2, 제3, 제3, 제4 여기는 별로 안 커져. 그러면 1족인 거지. 이해됩니까? 요게 이제 순차적 이온 에너지를 사용하는 세 번째 방식인데, 막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요게 제일 쉬울 거예요. 순차적 이온 에너지 쓰는 방식은. 요것보다 아까 얘기한
뭐 서로 다른 원소를 제2이온 에너지 비교, 제3이온 에너지 비교 이런 게 사실 제일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늘 우리 쪽지 시험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아예 진짜 다 비교하는 걸로 연습을 할 거예요. 원자 반지름, 수소 헬륨 누가 커 이런 것처럼 제1이온 에너지는 수소 헬륨 누가 커 뭐 이런 걸 다 할 겁니다. 벨륨 붕소 제2이온 에너지 누가 커 이런 거. 이 단원이